네,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변수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되어지는 척도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목 척도, 대표적인 것이 당신의 성별을 하다 성별,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지역, 이런 것들이 하여튼 범지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척도 값을 명목 척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열 척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성적은 상위, 뭐 중위, 하위 이런 식으로 하다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을 물을 때 이용되는 척도가 서열 척도. 간격 척도는 절대적인 0이 없다. 그래서 사칙 연산 중에서도 더하기 빼기는 가능하지만 곱하기 나누기는 되지 않는다. 또 대표적인 것이 온도, 예를 들어서 IQ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간격 척도가 되겠고, 비율 척도의 대표적인 것은 키, 몸무게, 나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몇 배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잠시 설명을 했는데 여기 앞에서 보시면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질적 자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간격 척도와 비율 척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양적 척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질적 자료는 무엇이고 양적 자료가 무엇이냐? 앞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뭔가 구분은 뭐라고 한다 했었죠? 바로 계산할 수 있느냐, 수치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질적 척도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 수 없다. 양적 척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질적 자료는 아까 퀄리티브 데이터, 즉 사칙 연산이 안 된다. 양적 자료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그 구분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질적 자료의 대표적인 것이 명목 자료와 순수형 자료, 서열 자료라고 이야기해서 서열 척도에 해당되는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양적 자료의 대표적인 것이 간격 척도나 비율 척도에 해당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즉 길이, 무게, 그죠? 수치로 표현된 자료, 그리고 딱딱 끊겨져 있는 어떤 이산형 자료와 연속적인 자료 두 가지로 또 우리가 양적 자료는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율 척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은 절대적인 0이 존재한다 했죠. 그래서 몇 배 이런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간격 척도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0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배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꼭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 자료, 즉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통계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한다. 하나는 descriptive statistics, 기술 통계. 하나는 뭐죠? 표본을 가지고서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추측 통계야.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자료를 요약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요약합니까? 표라든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술 통계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표가 대표적인 것이 이게 도수 분포표가 되겠습니다. 도수라고 하는 것은 빈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빈도수를 쉽게 알 수 있게끔 나타낸 표가 바로 도수 분포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도수 분포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시가 요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조금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왠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크기가 좀 그렇네. 여기에 성적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참 이 성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이거 표시가 잘 안 돼.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성적들이 쭉 나와 있었잖아요. 그 성적들을 얼마에서 몇 점에서 몇 점까지가 몇 명이고 또 몇 점에서 몇 점까지가 몇 명이고 하는 것들 있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시한 것을 뭐라고 한다? 도수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기술 통계 같은 경우에 어느 부분, 어떠한 부분까지 표시해 주냐, 무엇을 통해서 요약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표. 여기서 말하는 표라고 하는 것은 도수 분포표가 되겠죠. 도수 분포. 두 번째는 도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대도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막대도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통계에 대한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점선도표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원도표, 여러분 요즘 이제 선거철이라서 잘 보면 아실 텐데 누가 몇 프로고 누가 몇 프로다, 어느 당이 몇 프로고 어느 당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상간도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정리를 한다. 즉 이 통계 자료를 정리한다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통계법은 기술 통계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있네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즉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볼 때 어떠한 특징점을 가지고 볼 거냐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의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데이터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대표치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산포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대표치는 무엇이고 산포도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치는 뭐냐? 한마디로 가장 여기에 있는 여러 데이터 값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 값들 중에서 이 많은 데이터 값들이 있겠죠. 여기 있는 데이터 값들 중에서 어떤 값을 이 표본의 대표 값으로 보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대표 값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이 크게 우리가 방법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치에 해당되는 값을 그죠, 이 집단의 대표치로 볼 수도 있고, 중앙치에 해당되는 값을 그죠, 역시 대표 값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빈치, 자주 볼 수 있는,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값을 역시 대표하는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균치, 중앙치, 최빈치가 뭡니까? 평균치라고 하는 것은 n분의 1이죠. 한마디로. 그죠?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치가 뭐 36, 37, 38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평균이 얼마냐? 그러면 3분의 이거 다 더해서 그죠? 얼마가 나오면 되죠. 아마 37이 될 겁니다.
그쵸? 요게 바로 평균값입니다. m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평균치가 됩니다. 그죠? 보통 산술평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표값에 해당되는 대부분이 이 평균값이 바로 이 대표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평균값을 그 데이터들의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셀러리맨, 즉 봉급 생활자 있죠.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평균, 그죠?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작게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고 많게는 그죠? 월에 예를 들어서 1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다 더하고 이 사람 100만 원과 1억을 다 더해서 평균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그럼 이 평균에 이 해당되는 이 400만 원이 이 여기 월급쟁이들의 평균적 대표값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순서대로 세웁니다. 이렇게 딱 값을 순서대로 딱 세워줘. 그래서 따따따따따 해서 제일 많은 사람까지 세워서 중앙치는 그 중에서 딱 중앙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뽑아서 이것이 우리 월급 받는 셀러리맨, 즉 봉급 생활자의 한 달 평균 월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분의 1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치를 이용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집단의 그죠? 대표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요. 채빈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채빈치는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옷가게를 해요. 옷가게 중에서 와이셔츠를 전문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와이셔츠를. 그러면 와이셔츠가 있으면 남자들 같은 경우 사이즈 예를 들어서 90, 95, 100 사이즈, 그죠? 105, 110, 예를 들어서 막 좀 더 크다 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야, 너네 가게 중에서 판매가 되는 와이셔츠 중에서 어느 사이즈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니? 물었을 때 우리 가게는요 100 사이즈가 가장 많이 팔려요. 그러면 그 가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와이셔츠 치수는 뭡니까? 100 사이즈잖아요. 이처럼 가장 많이 팔리는,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그죠? 채빈치, 그죠? 빈도가 가장 많은 그것이 그 집단의 대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대표값은 틀려집니다. 산술평균 n분의 1이 되든지 줄을 세워서 중간치가 되든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대표값이 되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값이 대표값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산술평균이 많겠죠. 이것이 바로 대표값입니다. 그럼 산포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되겠죠.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표값에 해당되는 값이 있으면 대표값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다른 값들이 모여 있는지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산포도입니다. 그래서 대표값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다른 데이터 값들이 모여 있는지 또는 흩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산포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포도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는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거 말고도 평균 편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표준 편차가 가장 대표적인 산포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어떤 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다?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대표값.
그 다음 두 번째 3포도는 뭐죠? 그 대표값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값들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3포도.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은 그 집단의 특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잠시 볼 수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표준 편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삼포도를 비교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값들의 평균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잠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85, 90, 95라는 값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값들의 대표할 수 있는 값, 우리는 산수평균을 봤을 때 3개의 값을 더해서 나누기 3을 했을 때 90이 나옵니다. 그죠? 이 90이라는 이 숫자가 이 집단의 대표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 성적은 90이지만 90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삼포도입니다. 삼포도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표적인 것이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일단 먼저 이 평균과 해당되는 값의 그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해서 해당되는 개수만큼 나누어서 마지막 루트를 세우는 것이 바로 뭐다?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값이 85고 두 번째가 90이고 세 번째가 95잖아요. 우리가 평균에 해당하는 대표값은 90이 됩니다. 그래서 85 빼기 90, 90 빼기 90, 95 빼기 90.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제곱을 한 데 있어서 제곱을 합니다. 85 빼기 90의 제곱은 5죠.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잖아요. 25. 90 빼기 90의 제곱은 제로입니다. 95 빼기 90 제곱은 25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0. 그러면 약 16이 됩니다. 요 16에 해당되는 것이 분산값이고요. 거기에다가 루트를 세우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즉 루트 16은 얼마입니까? 루트 16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집단의 대표하는 값은 90이고 90을 중심으로 해서 4 범위 내에서 어떤 값들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변이계수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을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